이게 추상적으로 박혀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진짜로 단백질로 뇌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단백질로서 뇌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비전일지입니다. 오늘은 암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 암기력은 금붕어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F를 3개나 맞았거든요. 근데 그 과목이 전부 다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었어요. 시험을 거의 포기했다 싶을 수준의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전형적인 공대생이라서요. 암기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먼저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몇몇 있어서는 암기가 이해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해를 먼저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암기를 먼저 해야 그 뒤에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근에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이 바로 이 자격증 공부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필기든 실기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암기력을 요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노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건설안전기사의 실기 문제였거든요. 이게 무슨 이해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금붕어 수준의 암기력을 가진 제가 이 시험을 몇 점 맞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무려 88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점수가 별로 대단해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서는 굉장히 고득점의 점수입니다. 기사 자격증을 준비해 보신 분이라면 이 점수가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은 문제은행식이긴 하지만 매년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에너지관리기사 실기 점수도 제가 80점이 넘었었고요. 소방설비기사 기계ek 자격증을 딸 때도 77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암기 과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암기를 해야 하는지 제가 터득한 것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암기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대학생 때 그냥 무작정 써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껴서 쓰기만 하면 어느 순간부터 깜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옮겨 적기만 합니다. 결국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읽으면서 외웠을 때 이 귀에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한다면 그거는 암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5초도 안 남을걸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소방기본법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설비 설치 명령 위반 특수가용물 저장 취급 위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거짓으로 알린 사람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 등장 소방활동구역 출입 화재조사 자료제출 X 거짓보고 자료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한번 그대로 내뱉어 봅시다. 잠깐 스탑하시고 읽으면서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한번 내뱉어 봅시다. 만약 이거를 이 짧은 순간에 다 외우셨다면 여러분들은 순간기억 능력증을 자, 본격적인 암기 방법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암기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암기는 단기 기억이랑 장기 기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단기 기억은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가는 정보입니다. 단순히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한 뇌에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 기억은 다릅니다. 바로 단백질 분자 수준으로 우리의 뇌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뇌 안에 잠깐 남아있는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암기를 해도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입니다. 뇌에서 단순히 전기적 신호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호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나가버리죠. 반면에 장기 기억은 웬만해선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뇌에 진짜로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박혀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진짜로 단백질로 뇌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단백질로서 뇌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박지성이 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은 것을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 또 2018년에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것을 기억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포르투갈을 2022년 월드컵에서 2대1로 이겼던 기억, 이것을 우리가 까먹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뇌 안에 장기 기억이자 단백질로서 우리의 뇌 속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뇌 안에 장기 기억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육과 비슷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극을 줘서 섬유질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을 통해서 이 섬유질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섬유질이 엉겨붙고 회복되면서 근육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안에서 단백질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도록 계속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부 역시 뇌를 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뇌를 열심히 써서 단순히 전기적 신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분자 수준으로 남을 정도까지 뇌를 열심히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요, 뇌를 써서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3가지 방법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당장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자격증 공부할 때 이렇게 암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방법이고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시험 효과입니다. 이거는 자격증 시험처럼 기출문제가 있는 시험이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보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푸시나요? 바로 답과 해설부터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너무 뻔하게 답과 해설을 보지 말고 열심히 뇌를 써서 풀라는 그 내용 아닌가요? 맞는데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이유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뇌를 열심히 써서 뇌 안에 단백질을 박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뇌를 쓰기도 전에 답과 해설을 먼저 본다면 그거는 그저 전기적 신호로만 우리의 뇌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뇌를 쓸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고, 다시 문제를 봐서 아까 본 걸 기억해서 공식을 적용하고 아니면 답을 적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계속 우리는 그 답이 기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그냥 문제만 봤는데 그 답만 보일 겁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뇌에 그 신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신호는 곧 사라질 신호이죠. 만약 답과 해설을 안 봤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답을 최대한 유추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찢고 찢어서 내 모든 논리와 지식을 끌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몰라도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의 답을 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답과 해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진짜로 분명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답이 이건 것 같아 해서 풀었는데 진짜로 그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전기적 신호로 남는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 조금이라도 단백질로서 박아놓는 장기 기억이 될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 문제가 틀릴 겁니다. 그렇다고 한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파고 팠잖아요. 분명히 전기적 신호 그 이상의 강력한 자극을 뇌에다가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그 답과 해설이 더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뇌에는 장기 기억으로 남는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답과 해설을 보기 전에 억지로라도 답을 한번 내보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보기가 있고요. 보기의 이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4글자짜리였어요. 그래서 보기를 봤는데 다 보기가 2글자, 3글자인데 이 보기만 4글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무것도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요 핵심 단어가 4글자고 이 보기가 4글자니까 분명히 이건 답은 요걸 거야 하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거 4글자 4글자였어 하고 저는 그냥 자신있게 찍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실기 문제라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답을 쭉 내봤을 때 아무 허무맹랑한 소리를 쓰기보다는 정말 그럴듯한 답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로 이어서 답과 연결되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시험 볼 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에너지 관리 기사를 처음 공부할 때 파트 3번의 계측 방법이랑 파트 5번의 열 설비 설계, 이 두 과목이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제가 외워야 될 것들을 조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그럴듯하면서 잊혀지지 않을 수준의 그런 문장들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유치한 문장일수록 저는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문장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촉은 유밥이 저열하고 비접촉은 빛나는 관광색이다. 피차, 면화, 전응열임, 소연, 화소, 액탄, 전분피, 빈진공격! 직접 하는 건 유도검도구, 간접일 땐 압차평이, 정전일 때 초기 감마 방사. 이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쪽팔리고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문장 자체가 재미있고 개연성이 높고 내가 뭔가 머리에서 연극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까 액탄이 날라와서 전분 피가 퍼졌는데 그때 빈진공격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이 한 문장을 노트에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 한 문장 한 문장을 그 의미를 풀어서 써보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의 뇌가 이 정보를 인출하게 됩니다. 먼저 이 문장에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다 인출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만 전부 다 보지는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가려서 살짝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이게 첫 글자가 그 문장 안에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보면서 두 번째 글자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글자까지 보는 겁니다. 뇌를 최대로 인출해 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먼저 떠오르기보다는 이 문장을 먼저 써보면 되는 겁니다. 압력계는 이 문장이었어 하고 이제 문장을 막 쓰는 거죠. 유밥이 저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내가 요 가지치기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문제 옆에 이렇게 또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기 직전에 가장 외우기 힘들었던 한 문제를 외워보고 자는 것입니다. 제가 신입사원 연수를 할 때 본사에서 이제 현장으로 발령받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건축공사팀 이제 팀장님이 신입사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팁이라면서 저희에게 전수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을 잘하게 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제가 기술사까지 딸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슨 일이 있든지 자기 직전에는 오늘 내가 뭘 배웠는지 보고 자는 것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든 회식을 하든 야근을 하든 사무실에서 잠을 자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직전에는 제가 적어놓은 수첩을 1분이라도 보고 잤습니다. 이게 바로 그 비결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팀장님께서 이걸 의도적으로 알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뇌과학적으로 이 방법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수면의 역할 때문입니다. 수면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뇌에 단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기존의 기억과 새로운 기억을 통합시킵니다. 여기서 새로운 기억이 바로 단기 기억이겠죠. 그 과정에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어 우리의 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기 기억을 가장 많이 장기 기억화할까요? 당연히 자기 직전에 본 단기 기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직전에는 내가 가장 안 외워지는 문제 한 문제만 외워보고 자는 것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전기적 신호로만 남아있을지라도 자는 동안에 수면이 그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딱 한 문제만 보십시오. 딱 한 문제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두 문제 이상 본다고 다짐하면 안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직전에는 에너지를 다 소비한 상태여서
뭘 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문제만 보자고 목표를 잡는 겁니다. 그래야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에는 뭐 2문제 볼 수도 있고 3문제 볼 수도 있고 5문제 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수면을 통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건 우리가 뇌를 강제로 찢지 않아도 수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자기 직전에 외웠던 것을 한번 인출해 보세요. 한 문제만 외우고 잤기 때문에 분명히 인출도 1, 2분 걸릴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자격증을 딸 때 했던 암기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3가지는 자격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꼭 써보셨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일지였습니다.